네, 오늘은 수업을 할 내용이요.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썬 환경입니다. 먼저 파이썬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상당히 오래된 언어입니다. 1991년도 귀도 반 로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언어고요. C나 자바 등과 같은 고급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터프린터의 언어입니다. 어, 따라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면서 곧바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 변수 타입 등을 설정할 필요가 없죠. 문법이 아주 쉽고 매우 직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쉽고 간단하면서도 제일 좋은 특징은 객체지향적인 클래스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특정한 기능을 모듈로 패키지화해서 다른 언어 모듈로 확장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현재 버전은 3.3 버전을 제공하고 있고요. 호환성 문제로 2.7 버전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여기 나와 있는 python.org가 공식 사이트고요. 라즈베리 파이의 경우 파이썬을 위해서 IDLE 및 IDLE 3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IDLE는요, 파이썬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다중 인더우와 신텍스 하이라이팅, 그 다음에 자동 완성 등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문장 형식의 색강조로 표시가 되는 파이썬의 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순차 실행이라든지 브레이크 포인트, 스택 보기 기능 등을 포함한 통합 디버깅 환경을 제공해주고요. 파이썬 3.0 버전을 위해서 IDLE 3 버전을 따로 제공을 합니다. 단점이 하나 있다면 클립보드에 대한 복사 기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보기 등이 표시가 되질 않은 단점이 있어요. 파이썬 쉘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파이썬 또는 IDE를 실행하는 방법은요. 쉘상에서 그냥 파이썬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IDE 실행해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파이썬이라고 한번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뜨죠. 여기서 프린트 hello world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반영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퀵트를 입력하면 종료 기능이 되고요. 이거 말고도 수식 기능 같은 것도 제공을 합니다. 2 플러스 3. 그 다음에 Shift Right 같은, Shift Left나 비교 연산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자, 1과 2가 다른데 부정했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0의 1보다 작다. 이거는 참이고요. 2가 3보다 작다. 둘 다 참이 돼서 true가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파이썬 환경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한 상태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우리 그 쉘 스크립트 실행하듯이요. 근데 앞에 파이썬에게 이렇게 던져주면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행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 지우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캣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helloworld.py고요. 끝낼 때는 Ctrl D로 끝납니다.
실행은 파이썬에게 이렇게 던져주셔도 되고, 아니면 hello world. 파일을 chmod +x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실행 파일로 바꿔주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PPT에서 생략했죠. 변수와 표현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변수에는 정수, 실수, 문자열 등 다양한 자료형을 대입하거나 자료형에 대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n은 1, name은 김, n은 n+2. 이게 지금 쉘 스크립트와 마찬가지로 변수의 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어떤 값을 넣으면 그 값을 넣는 거에 따라서 해당되는 값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위에 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하면 그러니까 저거를 옮겨서 워크로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로 시작하는 파일을 지우고요. 자, 파이썬 상에서 이렇게 입력합니다. 실수용 변수를 넣었던 밸류는 %f, 우리가 시어너와 마찬가지죠. 이런 포맷 스트링을 써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실수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뒤에 나오는 숫자는 1 더하기 2였으니까 3이죠. 3. 3이라는 값은 이렇게 %d를 통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낼 때는 그냥 컨트롤 D로 끝내는 게 편합니다. 이번에는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C 언어에서 쓰는 이런 방법을 거의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next는 뭐 CR 플러스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할당하는 문장이고요. 이렇게 문자열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축약 명령어 등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겠죠. 자, 10보다 작은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해 봤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나 표현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수는 임의의 식별자를 사용할 때 가능하고요. 다음에 예약하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and나 as, assert, break, 뭐 class 등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약어라고 그러죠. 키워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만 피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수는 숫자 상수, int, long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담기 위한 플롯, 그 다음에 복수어를 위한 컴플렉스, 그 다음에 true, false 같은 불상수인 bool은, 그 다음에 문자의 상수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인덱스 연산자인 대괄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는 hello world 하면 이 A는 문자열 상수가 될 거고요. A의 0은 그대로 배열이 돼서 문자열이기 때문에 H란 값이 나올 겁니다. A5 콜론 8 그러면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값이겠죠. 더블 O가 나올 거고요. 다섯 번째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5, 6, 7 그 사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콜로니는 앞에서부터 2까지란 뜻이에요. HE 그래서 헬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거는 약간 그 뭐라죠 환영 Q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 포인트에서 마이너스를 하면 맨 뒤로 가는, 우리가 그렇죠 언더플로우 상황에서 마이너스를 하면 오버플로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맨 뒤에 있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든 데이터를 서칭하거나 탐색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자, 곱하기 1을 하면 이렇게 두 번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B는 굿바이, 그럼 헬로 월드 굿바이. 뭐 이런 식으로 스트링에 대한 연산이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불편하니까 소스를 담아서 가져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여기 파이썬이 많아져도 상관없겠네요. 다른 게 없으니까. vi str.py라고 하겠습니다.
python str py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배열과 유사한데 배열과는 좀 달라요. 이 파이썬의 리스트 기능을 주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보통 센서들의 어떤 값들을 저장하고자 할 때 이 리스트 기능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아주 기묘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미 객체들을 순서대로 저장한 순서열입니다. 이거는 배열과 마찬가지로요. 대괄호를 사용을 하고요.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append 함수라든지 또는 항목을 삽입하기 위한 insert 함수 등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를 연결하고자 할 때는 플러스 연산자를 쓸 수도 있고요. 빈 리스트를 생성할 때는 그냥 이렇게 대괄호 또는 리스트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그냥 터미널에서 한번 볼게요. 자, 넘버스라고 하고요. 0, 1, 2, 3 이렇게 줍니다. 네임스라고 주고 팀 리 학 저희 자, 넘버스 제로 0이라는 값이 나왔죠. 네임스의 2콜론. 자, 아까 앞에가 생략된 것은 처음부터였고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끝까지겠죠. 자, 네임 인덱스는 0, 1, 2부터 시작하니까 0, 1, 2에서 밖부터 끝까지가 나올 겁니다. 자, 넘버스 마이너스 1을 하면요. 뒤집어져서 아까처럼 3번이 나오고요. 넘버스와 네임스를 붙여서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자, empty는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 empty를 출력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스트의 기능이 이렇게 강력하게 배열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보니까 파이썬이 좀 더 강력한 언어라는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배운 사람들은 투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투플은 리스트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리스트와 달리 생성된 항목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까 리스트와 구별하기 위해서 소괄호를 씁니다. 얘는 미리 어떤 항목을 만들어 놓고요. 항목을 리스트처럼 추출해서 쓴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해요. 한번 볼까요? person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마치 우리 데이터베이스 자료형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C 언어에서는 유니언 같은 공용체라든지 또는 구조체 같은 경우 공용체가 아니라 구조체 같은 경우가 이런 것이겠죠. 자, A는 아무것도 없는 튜플이에요. 자, B는 person, 가로 닫고 B를 하면 이렇게 B 값이 먼저 나오겠죠. 그러니까 튜플을 이용해서 또 다른 튜플을 만들 수 있어요. 자, name, age, gender 이게 person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name은 김일 거고요. 당연히 age는 24, gender 제가 잘못 썼네요. gender라고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꼭 리스트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
객체들을 순서 없이 모은 것을 말합니다. set 가로 열고 함수로 생성이 가능해요. 숫자 인덱스로 추출이 불가 및 요소 중복 불가가 됩니다. 숫자 인덱스로 추출 불가 및 요소 중복 불가입니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또는 add, update, remove 연산 등이 가능해요. 화면이 복잡하니까요. 닫았다가 다시 화면을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even이라고 해서 셋을 하나 만듭니다. 0, 2, 4, 6, 8 이렇게. hello는 set hello고요. 헬로가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헬로 안에 들어가 있는 조합들이죠. 자, S는 자, 2분에 있고 헬로우에 있는 애들입니다. 자, S는 even or 헬로우입니다. P는 even and hello고요. S는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자, P 아무런 내용이 없죠. S는 또는이었죠. 오화였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해당이 돼, 어느 거 하나만 해당이 돼도 값이 들어가죠. 반면에 P는 AND였기 때문에 둘 다 양쪽에 존재해야만 가능한 거죠. 자, 2분의 add를 하나 합니다. 가로 열고 10. 2분을 출력해보면 10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hello에서 remove 2를 해요. 헬로를 뽑아보면 2가 삭제가 되죠. 다시 컨트롤 T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사전 딕셔너리입니다. 키로 색인되는 객체들을 저장한 해시 테이블을 말하는 거고요. 키와 밸류 값 같은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센서의 값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IoT를 할 때 보통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 같은 이런 MCU를 이용해서 보통 센서 데이터를 취득하죠. 그럼 이 취득된 데이터를 어디에 주로 저장하냐면요. 보통 실시간 DB라고 하는 뭐 대표적인 게 레디스 같은 이런 실시간 DB에 많이 담아요. 그러면 그 값에 키 값하고 밸류 값의 쌍으로 데이터를 나타내 놉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센서에 온도 값하고 습도 값이 같이 센싱하는 센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이 센서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보통 앞에 뭔가 키와 밸류를 보내줘야 되겠죠. 물론 이 데이터를 보낸 시간은 서버에서 DB에 넣을 때 날짜 시간을 넣으면 되니까 필요가 없고요. 키하고 밸류는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온도면 temp의 밸류가 뭐 30도, 그다음에 습도면 휴메터의 뭐 70%, 70이라는 숫자 이렇게 주게 되면 이 키하고 밸류를 어떤 날짜 시간대로 정렬을 해보면 계속해서 변하는 온습도의 값을 서버상에서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아주 기묘하게 쓰는 게 이 딕셔너리 기능이에요. 이 키 인덱스 연산자로 각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온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역시 빈 사전을 만들 때는 중괄호 이렇게 열고 닫고 또는 dic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역시 화면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me라고 하는 자료 딕셔너리 하나 만들고요. name 콜론 김 age 콜론 44 gender 콜론 male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my name은 me name me의 age를 바꿔보고 싶어요. 는 35. 자, me를 한번 출력해 보면요. 이렇게 되죠. 제가 지금 실수를 한 게 아까는 대문자로 줘놓고 여기서 지금 소문자로 접근해서 하나가 더 생겨버렸네요. 자, 원래대로 대문자로 바꿔서 가보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my name을 그대로 출력해 보면요. 김. 왜냐면 여기에 지금 me에서 name만 따왔죠. 만약에 my age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dict라는 거를 이용하면 이렇게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파이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파이썬을 배우셨다면 아시는 내용일 거고, 기존에 C 언어만 배웠다고 하면 되게 생소하고 조금 다른 점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해하면 왜 C 언어보다 파이썬이 이 사물 인터넷 환경이나 IoT 환경에서 적합한 언어라고 생각되는지, 그러니까 취급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료형을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모든 데이터는 객체 모델이라는 걸 씁니다. 객체의 속성을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하고요. 객체가 생성된 후에 다른 객체와 구별되는 식별자를 말하죠. is 연산자로 구별이 가능하고요. id 함수를 이용해서 획득할 수가 있어요. 타입은 객체가 어떤 값을 가지고 어떤 연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별해요. 역시 타입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어요. 획득이 지금 잘못 나왔네요. 값은 value가 될 거고요. 기타 자령 논형이 있습니다. 널 객체고요. 아무 값이나 속성을 가지지 않는 본론 표현식의 parse 값으로 평가가 됩니다. 주로 값을 변환하지 않는 함수나 생략 가능한 인자의 기본 값으로 보통 넌을 씁니다. 호출 가능한 콜러블 객체는요, 함수, 클래스, 메소드 등이 있어요. 자, 파이썬을 쓰실 때는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들여쓰기에 대단히 엄격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다른 문법들은 별로 엄격하지 않은데 이 들여쓰기를 통해서 조건문이나 반복문, 함수 등의 클래스 코드를 구별해요. 우리가 특별히 중괄호 블록 같은 걸 쓰지 않고요. 이렇게 콜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가독성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초보들은 또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들은 이게 대단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오늘은 파이썬의 기본적인 특징들, 다른 언어 구별되는 특징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